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중국군의 도발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의 행동은 도를 지나쳐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단순한 잠재적 위협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토 확장을 노리며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진행한 핵무기 훈련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 내 미군을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군은 한반도 서해와 맞닿아 있는 산둥반도 지역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하여 중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등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 타격 훈련 사정권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 근처에서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하며 주한미군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다음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군에 맞서 국가적 생존을 위한 단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관련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급진적인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 기술을 사전에 갖추어 놓고 상황에 따라 핵무장을 선택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굳이 즉각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능이 없어 재래식 전력으로 제한되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KDX-3급 잠수함은 어뢰뿐만 아니라 현무 탄도미사일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형태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SLBM 기술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차이는 요구되는 기술력의 수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미사일 및 핵무기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의외로 핵탄두를 제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운반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SLBM과 같은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비에 속하는 분야로 다른 국가들이 쉽게 전수해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사거리 6,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 체계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개량형은 6,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탄두 중량 역시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단일 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를 탑재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재진입 MIRV 기술도 병행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탄도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핵 추진 시스템 개발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 재래식 미사일 체계가 주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사거리 증가와 탄두 중량 확대를 목표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원자로 기술은 국제 원자력 협약과 무관한 원료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자체적인 핵 추진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원자로가 실용화될 경우 병항 공모함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에 핵 추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원자로 문제점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세계 군사 강국들조차 실패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자립적인 에너지 생산과 군사적 응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특징은 우라늄 235X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핵무기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료 수급부터 제조까지 타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 군사 강국들이 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이 기술 개발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민국의 차세대 현무 미사일이 최종 시험을 통과하자 중국 국영 언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북한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까지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며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의 국력 쇠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작은 나라 한국이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신형 미사일이 단순한 전력 강화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의 초대형 탄두는 지하 300에서 500m를 관통한 후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군 지휘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 8톤의 미사일이 마하 이상의 속도로 낙할 경우 충격파로 인해 도시 하나가 초토화될 수 있으며 반경 10km 내에 있는 모든 구조물과 생명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를 넘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발전은 단순한 방어력을 넘어 주변국들의 오판을 방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이 지하 수백 미터까지 파고든 후 폭발할 경우 2차 지진파가 발생하여 남아있던 건물들마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이 어려운 전술핵 무기보다 오히려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이 중국 입장에서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현무5 미사일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탄두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조정할 경우 사거리가 최대 5,500km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 사거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현무 미사일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제기되었습니다. 북유럽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한국 국방부가 2030년까지 진행할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려 2,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최상위급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의 대부분이 차세대 무기 시스템 연구개발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현무 미사일은 물론 우주 로켓 기반 차세대 군사위성 시스템,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 구축함 등 한국이 보유하지 않았던 최첨단 무기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술핵 무기를 현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등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현무 미사일보다 크기가 훨씬 커진 현무5와 개량형 현무6 미사일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탄두 크기 또한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화되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가 2,000km로 제한되었으나 실제 현무 미사일에 탑재된 엔진의 성능은 이를 훨씬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과 일본을 주요 타격 목표로 하면서 탄두 중량을 최대 15톤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현재 개발 중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필요할 경우 핵탄두를 장착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래식 탄두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으로 우주로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로켓 기술, 핵탄두 장착 미사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우라늄 농축 기술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 핵무장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현무 미사일 한 발은 기존 현무 미사일 10발 이상의 화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탄두 기술이 적용되어 하나의 미사일에서 다수의 탄두가 분리되어 목표를 향해 동시에 날아가게 되며 이는 일본, 북한, 중국의 방공망을 뚫고 요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과 한구시보는 한국이 서해상에 현무 미사일 배치를 계속 늘릴 경우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사 내에서는 만약 한국군이 현무 미사일 배치를 중단한다면 한중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무 미사일 증가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지 않았으나 단기간 내에 수천 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현무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무인 전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국방비 견인 권고는 사실상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로 인해 유럽과 중동 지역은 군사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으며 군비 경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무기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단 3일 만에 러시아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보다 훨씬 오래 이어졌습니다. 약세로 평가되던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무인기의 등장 덕분이었습니다. 무인기는 상황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한 무인기가 러시아에게 강한 충격을 주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과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무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기 기술이 혁신을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확신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X-47과 영국의 타라니스 같은 무인 스텔스 전투기 형태와 비슷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극을 비교해 추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진도가 나갔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미 인터넷에는 실제 기체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2로 추측되는 이 사진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정보통의 소식에 따르면 비공개로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가오리 X2의 길이는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을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식 킬웹 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웹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웹의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간주되며 카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안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AI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편대에 직접적으로 운용될 기체입니다.
마지막 시제기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며 2026년까지 2200개 시험 비행을 모두 진행하고 블록2 개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KUH 수리온, LUK 소형 다목적 헬기까지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무 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무 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용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8,000파운드급 엔진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안에 가오리 X2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산을 마치겠다고 공표했는데요. 한국은 차세대 전술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미래 공중전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를 통해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진화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신기술에 이끌려 대한민국과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5세대 전투기까지는 독자 개발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엔진 개발과 함께 향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과 5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에 다른 국가와 손을 잡고 공동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와 최종적으로 6세대 개발을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술 발전까지 이룩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